자, 좋습니다. 우리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는 게 계절이 갑자기 변하다 보니까 제가 비염이 터져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아시겠죠? 중간에 재채기도 한 번씩 할 건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코막코막 쿨쩍쿨쩍 할 수도 있는데 강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과 We're all connected.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친구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주요한 문법을 먼저 알려드릴 테니까 페이지 뒷면에다가 문법을 정리하고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사구문인데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에다가 ing을 붙인 친구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요 ing을 이제 부사로 써보자는 거죠. 그래서 부사로 써보자는 거고, 요 ing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시적 느낌, 동시적 느낌을 그대로 살려와서 동사가 일어날 때 VING라는 사건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어 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얘가 되게 다양한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사구문의 기본이고, 분사구문은 시제라고 하는 게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분사구문은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인 시제를 가지지 못합니다.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 어떤 사건이 같이 일어나고 있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분사구문을 이야기할 때는 시제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능동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VING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VING를 그냥 써드리면 되고, 수동일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being pp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be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항상 be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p만 남는 거죠. 그래서 능동일 경우에는 ing를 써주고 수동일 경우에는 pp를 써주는데, 그럼 도대체 누구를 주어로 삼아서 우리가 능동 수동을 우리가 나누느냐? 바로 문장의 진짜 주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분사구문이 부사니까, 부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자기가 수식하는 동사의 주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 수식하는 동사의 주어가 하는 건지 당한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ing나 pp를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 분사구문에 시제를 넣는 방법이 있긴 한데요, 이 시제를 넣는 방법은 자기만의 어떤 독립적 시제가 아니라 이 같은 문장에 있는 동사의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 경우에는 우리가 having pp라고 넣어주기도 합니다. 완료 분사구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저건데 그럼 접속사는 도대체 왜 붙이느냐? 의미가 헷갈릴까봐. 그래서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자,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듣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finishing my homework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해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숙제를 끝냈다라는 사건이 내가 밖에 나갔었다라는 과거 사건과 같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숙제를 끝낸 후에 나는 밖에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숙제를 끝냈을 때 나는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when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이때 우리가 혼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때? 후에?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숙제를 끝내기 전에 밖에 나갔다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친구랑 대화하고 있던 주제 토픽이 너 어제 엄마한테 왜 혼났어? 이거거든.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선생님 분사구문을 만든 원래 문장은 Before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돼 있을 텐데 Before I finished my homework I went out.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혼남.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선생님 분사구문 제가 이거 before에 오타 났네요. 제가 분사구문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요. 접속사를 일단 없애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어도 똑같으면 없애고 그 다음에 동사를 무조건 ing로 바꾸라 그랬거든요. 바꿨어요. 그러면 이런 문장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돼요? 누가 들어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분사구문은 상식에 기댄다는 거예요. 상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finishing을 숙제를 끝난 후에 나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 요 before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 문장을 요렇게 바꿨을 때 우리가 때 후에 라고 이렇게 우리가 되게 되니까 상식을 약간 이게 내가 원하는 건 전에라는 느낌이야. 좀 특별해. 그러면 before 넣어주고 그 다음에 finishing my homework I went out 이라고 써주면 이 문장을 딱 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혼란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쓸 때 접속사를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빈번하게 접속사를 남기는 친구들이 누가 있냐? as, if, 그 다음에 although, 그 다음 방금 본 것처럼 after, before 이런 친구들이 주로 남겨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친구들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특히 되게 신기하게 as가 때문에라고 쓰일 때에도 애랑 그 다음에 이제 because나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접속사를 남긴 분사구문을 잘 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나 조건에 관련된 애들한테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고 얘네들이 주로 나오는 친구들이고 여기서 문제를 풀 때 이제 문법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거는 접속사가 남아있으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냐? 주어를 없애고 ing이나 pp를 넣든지 아니면 ing이나 pp뿐만 아니라 형용사를 그냥 남겨도 돼요. 형용사를 그리고 하든지 아니면 주어를 넣고 동사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를 없애든지 넣든지 주어를 넣었으면 동사를 써줘야 되고 주어를 안 넣었으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 when I heard the news, when I reached the house, there was I saw no one around. 내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주변에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걸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리칭으로 바꿔야 된다는 걸 지금은 아는데 이 시험 상황에서 긴장하다 보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이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과거로 써줘야지 라고 쓴 거예요. 얘는 동사일 수 없습니다. 왜?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가 없는 동사는 명령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영어는 동사가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돼요. 명령문도 심지어 앞에 you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명 나는 과거로 쓴 거야 라고 하지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입력이 되냐면 너가 도달당했다고?
이렇게 된다고. 너가 왜? 여기서 얘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라면 자연적으로 PP 과거분사가 되는,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나 부사가. 그럼 당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소입니까? 뭐 도달 당하게? 그죠? 그래서 요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거 틀렸다는 거죠. reaching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프로세스를 꼭 기억해 놓는 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인식이 뭐다? 분사구문은 절대 시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항상 수동과 능동만 생각해서 하고, 시제는 내가 말하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듣는 네가 알아서 들어 입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미국인들은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거. 그렇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뭐냐면, 으쌰, 어지러워. 약을 하나 먹어야겠네요. 두 번째 문법 뭐였지? 생각났습니다. 예, 두 번째 문법은 as if 가정법이라는 친구예요. as if 가정법이라는 친구인데, 일단 이제 as if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똑같은 어로 as though라고 해도 괜찮아요. as though 가정법이라는 친구인데, 자, 이 친구는 우리가 if랑 똑같은 부사를 만들어 주는데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우리가 나타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앞에 내 친구가 나한테 자꾸 내가 조언을 구했는데 훈계를 해요. 짜증나죠? 그럼 걔가 나한테 조언을 해줬는데 선생님은 아니야. 근데 마치 현실에서 선생님은 아닌데 선생님인 것처럼, 내 부모인 것처럼, 우리 엄마인 것처럼 이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이고, 얘가 가정법이다 보니까 이 시제를 되게 신기하게 쓰는데, 자,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약 먹고 괜찮아져서 돌아왔습니다. 자, as if 가정법, 마치 뭐뭐인 것처럼. 자, 근데 이 친구는 일반 가정법이랑 조금 다른 점이, 중요한 점이 있는데,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는 절대적인 시제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법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법은 if 안에 있는 친구의 시제와 그 다음에 주절의 시제를 둘 다 고려를 해주잖아요. 이 친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있냐면, 자,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점일 경우는 무조건 과거동사를 쓰는 거예요. as if 과거동사. 그리고 주절의 시제와 시제보다 마이너스 1시제, 즉 한 시제 앞선 시제일 경우에는 as if 그 다음에 had pp,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주절의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뭐 상관이 없어요. 미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시점에 이거인 것처럼이면 as if 과거동사. 주절의 시제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그 시점보다 앞선 시점에 였던 것처럼이면 as if had pp. 그래서 이 친구를 뭘로 외우는 게 좋냐면 그냥 뜻으로 외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쓰고 싶으면 as if 뒤에 과거동사 넣어주시면 되고요. as if had pp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뭐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는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는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 몰라 이야기했다. 이 두 친구가 봐보세요. 하나는 이야기한다, 하나는 이야기했다. 둘이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느낌이 똑같지? 그치? 이 두 친구가 똑같아요. as if 덩어리가. 보세요. He talks as if he were a teacher. He talked as if he were a teacher. 짠, 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야기를 하든 이야기를 했든 그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선생님인 것처럼이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똑같은 시점에 그렇게 하는 척 하고 있으면 그냥 무조건 과거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시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얘가 턱 뜨면 얘도 가정으로 생각을 하면 과거 상황보다 한 시점 더 뒤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마치 헤드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까요? 그는 마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는 마치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이야기했다. 둘 다 지금 이야기를 보면 친구를 보면 이야기한다, 이야기했다인데 요번에 느낌이 살짝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선생님이라는 것처럼이 아니라 선생님이었던 것인 것처럼이 아니라 마치 옛날에 선생님을 해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분명히 주절의 시제는 둘 다 다릅니다. He talks 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밑에는 he talked 라고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 talks 하는 시점 혹은 talked 하는 시점보다 이전이 된다면 as if he had been a teacher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as if he had been a teacher. 그래서 선생님 이거 지금 앞에 talks인데 현재 시제인데 이게 왜 had been이 나오죠? 이 조합 너무 이상한데요? 안 이상한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주절의 시제가 talks고 하나는 talked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talks 했던 시점보다 이전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had been을 넣은 거고 이 had been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시점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점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had been이라는 걸 쓴다는 거죠. 네, 이게 답니다. as if는 쉽죠? 자, as if에서 조금 주의할 점.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구어체에서는 현재 시제도 가능해요. 구어체에서는 과거 동사가 아니라 현재 동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이 as if를 쓸 때 보면 과거 동사를 쓸 때도 있지만 현재 동사를 쓸 때도 많다는 거죠. 단 시점이 현재일 경우에만 동사가 현재일 경우에만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he talks as if he 여기서 is라고 그냥 써도 돼요. is.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절대적 시제가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얘도 가정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동사를 쓸 때 이렇게 were를 쓴다는 거.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아시겠죠? 요 정도 빼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장이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He talks like a teacher. In fact, he's not. 바꾸면 He talks as if he were a teacher. 그쵸? He talked like a teacher. In fact, he was not. He talked. 바꿔볼까요? He talked as if 그렇죠. As if he were a teacher. 이렇게 된다는 거죠. He talks. 요거는 나머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In fact, 사실은 그는 선생님이 아니었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현실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제가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이 그냥 마치 선생님인 것처럼이라고. 한글은 무조건 똑같아요. 뭔인 것처럼, 였던 것처럼. 이게 시제와 상관없이 쓰이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글로 해석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글로 예쁘게 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빨간 펜, 파란 펜을 가지고 주동사하고 이제 주동사가 아닌 친구들을 구분해 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과의 이제 핵심은 이제 요 과는 전체적으로 주제가 이제 환경, 그다음 자연 환경, 생태계 이런 쪽이고, 예, 불을 끄고 호랑이를 살리세요. 자, 우리가 에너지를 아끼면 동물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turn off the lights and save a tiger. 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론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You can protect tigers simply by switching off the lights. 자, 너는 타이거를 보호할 수 있어. simply니까 그저, 그죠? simply라는 부사가 이제 by랑 같이 있는 거고요. 자, by ing가 나와요. switching off the lights. 그래서 불들을 끔으로써, 단지 불을 끔으로써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다. This may sound strange. 자,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 사운드 뒤에 형사를 넣어주시고, but it is actually true. 하지만 그것은 사실 진실이다. 진짜로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An everyday action that helps us save energy can also help save an endangered species. 자, 문장이 되게 재밌는 게 everyday action. 여기서 everyday가 우리 형용사로 이제 매일의, 일상의. 그래서 행동이,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 아직 우리가 진짜 주어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helps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면서 도와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사역동사를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save라는 동사 원형이 나왔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 to 붙여줘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save하도록, 아끼도록 도와주는 행동이, 자,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또한 도와줄 수 있다. 자, 근데 help가 또 나오니까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죠. 예, 헬프의 쓰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냥 목적어 없이 하고, 당연히 앞에 us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도 뭔가 us가 들어가 있겠죠, 뭐. 이제 맥락상.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을 내주거나 얘도 똑같이 그냥 우리가 투부정사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다, 구하는 것을. An endangered species. 그래서 어떤 한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좀 조심해야 되는 게 species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가 붙어 있느냐 아니냐, 혹은 맥락에 따라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how does this work? 어떻게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게 잘 돌아가는 것일까? 말이 되는 것일까? Let's take a look. 한번 살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둘이 연관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먼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호랑이를 살리려면, 그러니까 어떤 동물 종을 살리려면, 뭐 가서 위험에 처한 동물 종을 뭐 보다듬어 준다든지, 뭐 의료적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태계를 깨끗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집에서 불을 끄면 호랑이가 살아난다. 그쵸? 이 두 개가 연관성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연관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제를 던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화제가 이게 아닌데 이거죠? 화제를 던짐. 그러니까 이슈를 던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save의 뜻이에요. 이 save의 뜻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save는 우리가 목숨을 구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나 자원을 아끼다 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저축하다, 에너지, 자원, 뭐 시간 이런 걸 아끼다, 그 다음 돈을 저축하다,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국인들 입장에선 똑같은 세이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세이브가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요 세이브하고 요 세이브의 의미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중 본문에 쓰여진 저 밑줄근 세이브의 의미가 아닌 것은, 아니면 밑줄근 세이브의 의미와 같은 것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문장을 던져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save는 뒤에 에너지가 나왔으니까 이걸 아끼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뭐 save time 시간을 아끼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 뒤에 있는 save는 목숨을 구하다 이런 뜻이니까 뒤에 있는 거는 he saved my life 그가 내 생명을 구했어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자, tigers 하면서 이제 동격절이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설명을 해줍니다. One of the world's largest feline species. feline이라고 하면 feline이라고 보통 있는데 고양이과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계 가장 큰 고양이 종 중에 하나인 호랑이들은, 자, 스위치 나오겠죠? have long been. 그러니까 이 long은 여기서 우리가 부사로 쓴 거예요. 오랫동안이라는 뜻이죠. 오랫동안. 그래서 현재 완료가 되게 찰떡이고요. 보통 계속적 용법이랑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오랫동안 the kings of Asia's forests. 그래서 아시아의 숲들의 제왕 이어왔다. 계속으로 썼고요. Despite being the dominant predators of their habitats. 자, despite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어 동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 자, dominant는 지배적인이라는 뜻이니까 지배적인 포식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서식지에 They move silently and remain unseen most of the time. 동사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들이 움직입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remain,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remain 대신에 여기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stay가 되겠죠. stay.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unseen, 이제 목격되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see가 우리가 목격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unseen, 목격되지 않는 상태를 위한, 잘 안 보인다. 그죠?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라는 부사가 나왔고요. Imagine how ancient people must have felt when encountering tigers in the wild. 자, 동사가 그냥 먼저 나와요. 상상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명사절이 how가 명사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ancient people이 must have felt, 느꼈을 수밖에 없는지. 자, must have pp가 나오면 과거에 그랬을 수밖에 없다. 그랬음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을 수밖에 없는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must have pp가 보통 우리가 고정된 해석으로 뭐뭐임에 틀림없다잖아. 틀림없다. 뭐뭐였음에죠. 미안합니다. 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이 must have pp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한국어로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관한 강한 추측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당연히 그랬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당연히 느꼈겠는지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자, 근데 언제 느꼈겠는지, 어떻게? When encountering. 자, 분사구문 나왔죠? 그래서 마주쳤을 때. 이게 ancient people이 지금 주어기 때문에 얘네가 마주쳐야겠죠. 마주치면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목적어도 있고요. 그래서 in the wild. 그래서 야생에서 타이거를 마주쳤을 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t is no surprise that tigers have been feared and worshipped by humans for centuries, standing as symbols of power and courage. 자, it is no surprise. 전혀 놀라울 게 없다라는 구문이고요. 여기다 이제 대절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had been feared. 수동태 조심하셔야 돼요. fear가 두려워하다라는 뜻인데 주어가 무엇을? 근데 호랑이가 두려워한 게 아니라 두려움 당해왔다. 그러니까 두려워짐, 뭐라 해야 될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죠? fear 당해왔고, 그 다음에 요 fear에다가 우리가 worshiped라고 하는 pp도 같이 추가해 주는 거예요. 자, worship은 우리가 이제 그 찬양하다, 칭송하다, 아니면 숭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호랑이들이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어왔고, 그 다음에 숭배받아 왔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인간에 의해서 for centuries, 수세기 동안. 자, 그 다음에 부사가 하나 더 붙네요. standing, 서 있으면서. 무엇으로 서 있으면서? symbols of power and courage, 힘과 용기의 상징들로 서 있으면서.
그죠? 여기서 서 있다는 거 진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의미한다에 서 있다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it is no surprise라는 구분을 no surprise라는 대신에 no wonder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돼요. no wonder. 놀라울 것도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둘이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고요. The fact that 자, the fact가 나온 다음 대시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친구를 동격절로 생각을 해줍시다. 그래서 the fact that ancient rock paintings feature images of tigers. 자, ancient rock paintings니까 고대 돌 그림들, 그러니까 동굴벽화 같은 거죠. 얘네가 호랑이의 이미지를 출현시킨다. 여기서 feature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출현시키다는 뜻이거든요. 특징으로 삼는다, 출현시키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 shows, 보여준다. 스위치는 얘한테만 시켜줘야겠죠. 자, 뭘 보여주냐면 how closely tigers have been related to humans throughout history. 인지를. 자, 여기서 how closely는 얼마나 밀접하게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마나 밀접하게, 여기다 close 넣으시면 안 돼요. 호랑이들이 have been related, 연관되어져 왔는지, 관련되어 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to를 써서 어디에 관련되어 왔는지, 인간에게 관련되어 왔는지, throughout history,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throughout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래서 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 사실은 보여준다, 이것을, 이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어떤 사실? 요런 사실이 보여주는데 무엇을? 얼마나 가까이 연관되어 있었는지 라는 사실을,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본문 1입니다. 되셨죠? 이거 뭐야?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본문 2입니다. 자, at one time. 자, at one time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한때라는 뜻이죠. 한때는 Tigers were found. 자, 잘 보세요. 앞에 우리가 타이거에 대한 소개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호랑이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요 위에 있는 본문 1에서 본 거예요. 호랑이가 인간에게 어떤 의미였는가. 그래서 시제가 보시면 주구장창 현재 완료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뭐가 있어요? 이제 시제가 바뀌었죠. 그러면 뭔가 서술하는 느낌도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Tigers were found, 발견되었습니다. All across Asia, 아시아 전역에 걸쳐서 From Korea to Turkey, 한국에서부터 터키까지. However, 그러나 the world's tiger population has been shrinking rapidly. 자, 전 세계의 호랑이 개체수가, population은 원래 인구수란 뜻인데 여기서 개체수라고 합시다. has been shrinking, 과거부터 지금까지 줄어오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줄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shrink라고 하는 친구는 줄어들다. shrink, shrank, shrunk 라고 하는 이런 3단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마치 우리가 sink, sank, sunk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가 shrink가 우리가 줄이다 라는 뜻을 쓸 수 있고, 주어 자체가 줄어들다라고 우리가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수동태를 넣어주시면 안 되고,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느낌이니까 shrinking이라고 현재 완료 진행형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계의 타이거 파퓰레이션이 rapidly 급속도로 감소해오고 있다. 자, illegal hunting, 여기서 보시면 이거 대문자 I고요. 이거는 L 두 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사냥과 habitat loss니까 서식지 잃어버림, 서식지 손실, 이런 것들이 are the main reasons behind this decrease. 주요한 이유들이다. 이러한 감소 뒤에 있는, decrease 여기서 명사로 썼고, 지금 잘 보시면 주어가 illegal hunting이라고 하는 친구와 habitat loss 둘 다 우리가 셀 수 없는 친구지만, 이 친구를 우리가 and로 묶어줌으로써 주어를 복수 취급을 해준 거고요. 자, at the start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시작에 it was estimated that, 자, it was estimated that이니까 다음과 같이 추산되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there were approximately 100,000 wild tigers 하면서, 자, 있었다고, 대략적으로, approximately는 이제 대략적으로 하는 뜻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편한 말로 바꾸면 about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그래서 10만 마리의 야생 호랑이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주어는 tigers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were를 써주는 겁니다. 라고 was estimated 되었다 라는 거고요. 이게 약간 어떤 거랑 비슷한 구문이냐면 it seemed that이랑 비슷한 구문이에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추산되었다 라고 이렇게 쓴 거죠. 가주어예요. 그래서 in recent years however, 자 과거 얘기 나오고 현재 얘기 나오고 과거 얘기 나오고 현재 얘기 나오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대조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in recent years, 최근 몇 년에 however, 3 of the 9 subspecies of tigers have become extinct. 자, 3개네요. 근데 무엇이냐면 9개 subspecies라고 해요. subspecies는 sub가 가지고 있는 아래라는 느낌이죠. 이 sub가 아래, 하위에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밑에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subspecies를 우리가 하위종 혹은 아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안해요. 타이거라고 하는 종 밑에 있는 9가지의 이제 아종, 하위 종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9개 중에 호랑이의 9개의 아종 중에 3개가 하나, 둘, 셋이 얘네가 have become extinct, 멸종되게 되었다 라고 해서 완료, 완료 혹은 결과. 그래서 지금 없다.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In fact, 사실 it is now estimated, 똑같은 문장이 계속 나오죠. 현재 추산된다. estimate는 우리가 어림잡다, 추산하다, 평가하다는 뜻이니까. 자, 뭐라고 평가되는지 봤더니 there are, 이번에 시제가 현재가 나왔어요. fewer than 4,000 tigers living in the wild. 그래서 야생에 살고 있는 호랑이가 4,000마리보다 더 적게 있다 라고 추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요, 이게 less than이 아니고 fewer than이 나와야 돼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원래 less th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less가 little의 비교급이기 때문에 보통 셀 수 없는 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거거든요. 보다 적은. 근데 우리가 few는 우리가 셀 수 있는 친구한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셀 수 있는 거의 수에 대해서 보다 적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0마리보다 더 적은 수의 타이거가 있다, 그 야생에서 살고 있는 타이거들이 있다라고 현재 추산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Some experts even predict that the last of the world's wild tigers will disappear within the next 10 years.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은 심지어 예상을 하는데, 뭐라고 예상을 하냐면, 자, 마지막 최종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죠? 그래서 세상의 야생 호랑이들의 최종이, 마지막이 will disappear,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죠. within the next 10 years. within이라고 하면 정말 어떤 시점 내에란 뜻이니까 향후 10년 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와 현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호랑이가 무엇에 처해 있다?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아까는 호랑이의 위대한 위상에 대해서 보여줬고, 그죠? 호랑이가 이렇게나 대단한 동물이고, 이렇게 인간한테 취급을 받고, 그리고 호랑이가 막 무엇의 상징이고, 이렇게 막 띄워주고 하다가, 여기서 근데 그 호랑이들이, 그죠? 아시아 전역에서 발견되던 호랑이들이 이제는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즉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본문 2에서 했죠. 그죠? 자, 그럼 본문 3로 넘어가 봅시다. 자, 본문 3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our interconnected world. 자, 우리가 inter라고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앞에 붙으면, inter는 우리가 서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요 말을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상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our interconnected라고 하는 거는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이런 뜻이니까 뭐 상호 연결된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계속 미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자, it would be very sad if there were no more wild tigers. 자, 가정법이 나옵니다. 자, would be, 슬플 것 같아, 슬프진 않지만 슬플 것 같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당연히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제를 과거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이 하나가 나왔죠.
가정법 과거. 자, 그래서 만약 더 이상의 더 이상 노멀은 더 이상이니까 더 이상 야생 호랑이들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말 슬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친구는 이게 지금 비동사 were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if를 생략하고 were there no more were there no more tigers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if를 생략하는 방법이 if, 과정법 과거에 if절에 동사가 were이 들어가 있으면 if를 생략하고 were를 주어보다 앞으로 꺼내서 의문문 형태로 만들어줘서 도치 겸 생략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줘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가정법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진짜 호랑이가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그래서 would it really matter though? 이렇게 나왔어요. Would it really matter? 그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니? 이렇게요. matter는 여기서 우리가 be important라고 하는 뜻으로 동사로 쓴 거죠. 그리고 여기서 though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접속사로 쓴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부사로 혼자 나와 있는데, 이 though는 우리가 하지만 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통 써요. 그러니까 however랑 비슷한 느낌이죠. after all은 우리가 결국이라는 부사로 씁니다. 결국 어쨌든 이런 뜻으로 써요. 어쨌든 결국 we could still see them in zoos or watch programs about them on TV.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보거나 혹은 바로 동사로 넘어갈게요. watch 시청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could에 다 걸려있고, 이 친구도 could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가정적인 느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상상이. 여전히 그것들을, 호랑이들을 동물원에서 볼 수 있거나 혹은 프로그램들을 시청할 수 있어, 그것들에 대한 TV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있을 거야. Shouldn't we be more worried about protecting human beings? 자, shouldn't we be 라고 했으니까, 야, 우리가 더 worried, 걱정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해야만 하는 거 아니니? about 인류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 더 걱정해야만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the fact is, however, 자, 그러나 사실은 바로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대절을 꺼내주죠. 자, we need to protect tigers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자, 우리는 호랑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니까, 자, 같은 말로 우리가 so as to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제 호랑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위에 있는 본문까지는 이제 호랑이가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근데 그 멸종위기에 처한 사실이 이 다음에 왜 중요한지,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지금 하면서 이제 문제를 어느 쪽으로 끌고 있냐면, 이 호랑이가 위기에 처한 게 우리한테도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글이 지금 주제를 일로 끌어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this is because, 이것은 왜 때문이냐면 all of Earth's species are interconnected. 자, 지구의 모든 스피시스들은, 그죠? 지구의 모든 종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지구의 종은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위기에 처했다, 우리도 위기에 처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를 항상 이렇게 큰 개념을 던져놨으면 그 개념을 자세히 풀어줘야겠죠? 그게 이제 이 밑에 나오겠죠. 한번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들어봅시다. Think about what would happen if tigers became extinct. 자, 생각해봐 라고 동사가 나왔는데, 이게 잘 보시면 얘까지는 우리가 그냥 현재 동사인데, 생각해보는 게 상상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다음에 우리가 if를 같이 넣어주면서 if도 became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호랑이가 멸종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또 가정이 나죠. 가정 되게 많이 나오죠. 여기 과거 이렇게 되고요. Existing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자, 분사 구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먹이 사슬의 가장 최정점에서 위치하기 때문에, 최정점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존재하면서
They maintain the populations of animals they prey on, such as deer and boar. 자, 그들이 maintain은 유지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아까 remain처럼 써도 되는데 이 maintain 자체가 어떤 그 대상을 상태를 변하지 않게 하다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emain이나 아니면 stay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remain이나 stay는 주어가 어떤 상태로 계속 유지하는 거라면 이 maintain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변하지 않게 유지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개체 수들을 유지한다, 유지 관리한다. 근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they prey on, 그들이 먹이로 삼는, 이렇게 됩니다. 자, prey는 명사로 쓰면은 우리가 먹잇감 혹은 피식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고등학생이 피식자면 뭐 맨날 피식피식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굉장히 화가 났지만 저도 웃었어요. 피식. 그래서 이 prey를 동사로 쓸 때는 항상 prey on 이라고 같이 써서 무엇을 먹이로 삼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죠. 자, 근데 그 동물들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Such as deer and boar. 그래서 우리가 사슴이나 멧돼지, boar는 멧돼지예요. 근데 둘 다 재밌는 사실은 단수 복수의 형태가 deer, boar로 s를 붙이지 않고 똑같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어가 안 보이죠, 그죠? 얘가 복수예요, 둘 다. 그래서 without tigers, 자, 호랑이가 없이는 these species would rapidly increase in number. 자, 이러한 종들은 아마도, 자, 계속 would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도 increase, 증가할 것입니다. in number, 숫자라는 항목에서. 그래서 이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를 영어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increase나 decrease 뒤에 in을 넣어주시고 in 뒤에다가 도대체 어떤 항목에서, 뭐 숫자에서 아니면 뭐 정도에서 아니면 세기에서 강도에서 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게 증가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 플러스 항목 넣어주시고요. 자, 이 친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친구가 바로 우리가 가정법에서도 배웠던 without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이고 이 without을 우리가 요 구문을 우리가 쑥 빼가지고 이 without을 밑으로 쭉 빼가지고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without tigers를 똑같이 쓰면 but for tigers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If it were not for tigers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were이 들어가 있으니까 were를 앞으로 빼고 if를 생략하면서 were it not for tigers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은 이야기로 같은 부사로 쓸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without은 이제 가정법과 같이 쓰였을 때 뭐뭐가 없다면 이라고 쓰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이 were not for이라고 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had not been for이 될 수도 있어요. for이라고 우리가 were not for이 had not been for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얘는 이걸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얘가 지금 would increase 그러니까 증가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were not for를 써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 결과가 아마 증가했을 거야 라고 과거 시점에 대한 일을 과거 완료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without을 바꿀 때 had not been for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되고요. 굉장히 가정법이 많이 나오죠. 그죠?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호랑이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근데 결국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없어지면 우리도 죽어. 근데 호랑이가 안 없어졌죠. 그러니까 계속 상상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would가 나오고 could가 나오는 거죠.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알겠죠? 왜 웃는 거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ir food source, vegetation, would begin to disappear. 자, 그들의 음식원. 근데 그 음식원이 뭐냐면 vegetation, 이게 초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식물. 식물이 would begin, 시작할지도 몰라, to disappear, 사라지기 시작할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드쿠는 전부 다 지금 가정법적 느낌이에요. 상상 속에서. 자, this would cause birds and insects to lose their homes, and bigger animals that prey on them would soon run out of food. 자, 이것이 아마도 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자, cause가 나왔어요. 그럼 투부정사 같이 뒤에 기대해 주시면서, 새나
곤충들이 그들의 집을 잃어버리도록 야기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bigger animals, 더 큰 동물들. 근데 어떤 동물들이냐면 that prey on them. 자, 그들을 먹이로 삼는 더 큰 동물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잘 보시면 prey를 그냥 현재 동사로 썼어요. prey on 거죠. 왜? 이건 현실이니까. 근데 그것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would soon 곧 run out of food. 음식이 다 떨어질지도 모른다. run out of라고 하는 건 주어가 이 run out of 뒤에 있는 대상이 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run out of가 하나의 그 동사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곧 더 큰 동물들이 왜? 그러니까 벌레나 새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얘네가 없어졌지. 그럼 더 큰 동물들이 죽겠지. 그지? 그럼 그 더 큰 동물들을 먹이로 삼는 애들이 또 죽겠지. 그지? 그래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죽을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배경 지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먹이사슬의 가장 정점에 있는 대상은 다 인간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1대1로 싸웠을 때 인간이 호랑이를 이길 수는 없지만 먹이사슬이라는 건 단순히 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eventually, 결국 the entire ecosystem would be affected. 자, the entire ecosystem, 전체 생태계가 w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자, humans are no exception. 인간도 예외는 아니다. 전혀 예외가 아니다. 자, 그러고서 as가 나왔어요. 때문에란 뜻이겠죠. 보통 이 친구를 이제 때문에니까 since나 because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since나 because로 바꿔주시고요. 자, 왜냐하면 we rely on nature for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including air, food, and water. 여기까지가 다 부사죠. 우리가 동사만 하시면 돼요. 의존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 depend on으로 바꿔도 되겠죠? 우리가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도 전혀 예외는 아니다. 그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의존을 하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자연에게 의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모든 것이냐면 we need to survive. 자, 여기서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 everything이 원래 need 뒤에 있는 목적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는 우리가 생존할 필요가 있다가 아니고요. 생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아니고요. 생존하기 위해서라는 부사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이고, 얘가 지금 꾸며주는 대상이 everything이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which가 생략된 게 아니라 대시 생략됐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everything, anything 같은 thing 친구들이나 thing one body 친구들은 그 관계대명사를 쓸 때 that밖에 못 쓴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문법에서. 물론 현실에서는 그냥 쓰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뭘 포함하냐면 공기나 음식이나 물과 같은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예외가 아니다. 왜? 인간도 자연이 없어지면 우리가 저걸 다 이용할 수 없는 거니까 죽겠죠. This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자, 이것이 바로 how이다. 자, how 대신에 우리가 뭘 써도 되냐면 the way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the way를 썼을 경우에는 how를 써주지 마시고, how를 썼을 때는 the way를 쓰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방식이다. 어떤 방식이다? 한 단일 종의 disappearance가, 사라짐이 can threaten 할 수 있는, 위협할 수 있는, 무엇을? 전체 행성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how를 통해서 명사절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러니까 this is why, this is because, this is how, this is where, this is when, 엄청 많이 쓰는 표현들이죠. 앞에 걸 얘기를 해주고 요게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느낌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문단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호랑이의 멸종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줬고요. 왜?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왜 상호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판별을 시켜준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라고 하니까 여기서 야야야 이거 봐봐.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잖아.
그치? 밑에 있는 애들이 죽으면 이딴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사, 본문호. 그래서 자, 본문사는 되게 쉬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호랑이가 멸종됐을 때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 자, 이제는 Now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자,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똑같은 문장 구조가 나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If we made the effort to save tigers. 우리가 만약에 만들었다면, the effort, 노력을, 즉 노력을 했다면, 그죠? 근데 뭐 하기 위한 노력이냐면 호랑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상상해보세요. 자, 위에 있는 글과 대조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이어집니다. Tigers are considered an umbrella species. 자, 호랑이들은 여겨집니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래 목적보였던 친구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뭐라고 여겨지냐면 우산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실제로 우산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this is an ecological term referring to species that live in a large area containing a variety of food, different ecosystems. 자, 여기서는 우리가 형용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의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term은 용어고요. ecological은 우리가 생태학적이라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용어 뒤에다가 뭘 붙였냐면 형용사를 붙여놨어요. referring to라고 하는. 자, 우리가 refer to라고 하면 주어가 무언가를 말하다, 주어가 무언가를 의미하다, 주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종들을 말하는 용어인데 여기다가 또 뭐가 붙냐면 species에다 또 뭐가 붙냐면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더 붙어서 live in, 살고 있는 a large area가 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어떤 색깔로 해드릴까요? 이번에는 갈색으로 해드려야겠네요. 자,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종들을 말하는 건데, 자, 이 area 뒤에 또 containing이 나오니까 그대로 area에다가 우리가 정보를 계속 이어서 붙여주시면 돼요. 포함하고 있는. 되게 쉬워. 어렵지 않아. 이제 뭘 포함하고 있는? A variety of, 다양한 다른 생태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 그러면 여기서 containing 끝나고, 그 다음 containing 끝났으니까 검은색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절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that이 담겨있는 species가 들어있는 referring to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분해를 할 때는 이렇게 보시되, 그냥 읽을 때는 앞에서부터 천천히 해석하면 되게 쉬워요. 이것은 하나의 생태학적 용어이다. 종들을 이야기하는. 근데 어떤 종이냐면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근데 어떤 넓은 지역이냐면 다양한 다른 생태계들을 뭐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쉽죠. 그죠? 네. If we choose to protect these species, 만약 우리가 이 종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한다면, 자, if에 우리가 과거 동사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현실성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다면 we must conserve their habitat. 우리는 그들의 서식지를 보존해야만 합니다. As a result, 결과적으로 the other species that share this habitat, including trees and insects. 자, 다른 종들, 근데 어떤 종들이냐면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종들이 나머지 다른 종들이 including trees and insects니까 이 헤비타트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나 어떤 곤충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헤비타트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are protected too. 또한 보호를 받습니다. As if there were a large umbrella being held over them. 마치 있는 것처럼. 자, 똑같이 과거동사가 나왔죠? 이 친구는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근데 어떤 우산이냐면 being held over them. 자, 그들 위로 being held니까 이제 쥐어져 있는, 걸려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한다는 게 단순히 호랑이만 보호, 호랑이에요? 호랑이처럼 생겼죠, 그죠? 자, 호랑이, 호랑이, 그죠?
자,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한다는 게 보통 호랑이의 서식지를 보호한다는 거니까 이 호랑이의 서식지를 보호하면 단순히 호랑이만 보호받는 게 아니라 그 호랑이가 사는 서식지 밑에 있는 생물들도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호랑이가 뭐와 같다. 이 자기 밑에 있는 하위 먹이사슬에 있는 얘네들을 다 보호해주는 뭐처럼? 우산처럼 생각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종이라고 이야기한다? 우산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앞에는 호랑이가 멸종되었을 때의 시나리오, 이제는 호랑이가 보호받았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해준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꺼낸 게 우산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꺼내게 된 거고요. 결국 우산종을 보호하면 우산종 밑에 있는 모든 식물들이, 동식물들이, 생태계가 다 보호를 받는다. 마치 비 올 때 우산 씌워놓은 것처럼. 난 분명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산을 썼는데 내 몸 전체가 발까지 다 비가 덜 젖게 되거나 안 젖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거죠. 자, small efforts with big results. 자, 작은 노력들. 자, effort를 아까는 우리가 셀 수 없게 썼는데 우리가 effort를 이렇게 셀 수 있게 쓸 때는 effort가 셀 수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느낌이냐면 시도라는 느낌이 좋아요. 시도, 노력. 그러니까 시도의 측면에서, try의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도, 두 번째 시도 이렇게 하잖아요. 작은 시도들, 작은 노력들 with big results. 근데 큰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측면으로 쓰여요. 같은 영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들이는 시간이나 에너지 같은 셀 수 없는 개념의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하는 행위, 그죠? 이라고 되어 있다면 영어는 이걸 우리가 셀 수 있는 개념과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호랑이를 보호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으니까 여태까지 호랑이를 보호하는 뭐에 대해 설명해 줄까? 방법이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미 방법을 소개를 해줬어요. 뭐 해라? 제일 처음에 불 꺼라. 그죠? 그럼 그 불 꺼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호랑이를 살리는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호랑이를 살려야 할 충분한 명목을 만들어주고, 그죠? 명분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러는지, 그 불 끄는 건 도대체 무슨 연관인지를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now 이제 it is obvious, 명백합니다. 가주어가 나왔죠? 그래서 어떤 게 명백하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합니다. We must protect tigers.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You may, 자, 조동사까지만 하고도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However, still wonder. 너는 여전히 궁금해할 거야. 그렇지만 how switching off the lights helps. 어떻게 불을 끄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help를 누구를 도와주다가 아니라 그냥 도움이 되다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쓰인 help는 그냥 이렇게 바꿔도 돼요. is helpful.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switch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기 때문에 help에 반드시 s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불을 끄는 게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너는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Well, 글쎄, the lights in our homes require electricity, and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is created by burning fossil fuels. 자, 우리 집들에 있는 불빛들은 require, 요구해, 전기를 요구해. 그리고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lectricity. 자, 세계의 전기의 절반 이상이 is created, 생산돼. 지금 and가 나왔으니까 문제 하나 더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more than half of a, 이 half가 뒤에 있는 대상이 결국 전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죠? 얘를 보고 우리가 수일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법 끝 할 때 배웠죠? 그러니까 우리 수량 표현이나 개수 표현, 뭐 all of, some of 나왔을 때는 이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of 뒤에 있는 대상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물의 일부라고 하면 some of the water 이렇게 얘기하면 여전히 셀 수 없고, 그죠? Some of the people, 그 사람들 중에 일부라고 하면 셀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가 되면서 are created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뭐 함으로써냐면 burning fossil fuels니까 화석 연료들을 태움으로써입니다. 여기서 원래 fuel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우리가 물질이기 때문에 셀 수 없지만 여기서 셀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보통 종류로서 세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셀 수 없는 물질들이나 셀 수 없는 이런 명사들도 우리가 종류로서 취급을 하게 되면 다 셀 수 있어집니다. 자, when fossil fuels are burned, 자, 석탄 연료가 태워질 때 carbon dioxide is released into the air. 자, carbon dioxide가 이산화탄소가 is released 방출됩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방출되는지를 항상 into로 써줘요. into the air. 그래서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되고요. And this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기여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contribute라는 단어를 써줬고요. 자, climate change니까 기후 변화에 기여를 합니다. Climate change has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자, climate change는 가지고 있습니다. A number of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a number of는 항상 많은, 셀 수 있는 친구의 많은이죠. 셀 수 있는 친구의 많은, 수많은 부정적인 효과들,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Including rising sea levels that threaten many parts of the world. 자, 포함해서요. 뭘 포함하냐면 rising sea levels니까 그 해수면의 상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sea level이 우리가 바다의 수준, 높이란 뜻이니까 이걸 우리가 해수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상승하는 해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rising이 형용사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sea level, 선생님 수준이 왜 s가 붙어요? 라고 하면 이 세상의 바다들이 다 높이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의 그런 상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levels라고 한 거고, 그게 왜 내가 이걸 굳이 설명하냐면 여기서 지금 대수로 수식하는 요 진짜 명사인 levels가 주어기 때문에 요 threaten에 우리가 동사에 s가 붙으면 안 돼요. 얘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많은 지역들을 위협하는 점점 상승하는 해수면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negative effect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one of these places. 자, 이러한 장소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 불리냐면, 자, 이 친구는 우리가 떼고 봐야겠죠? called the Sunderbans. Sunderbans라고 불리우는데 그게 is an area, 한 지역입니다. 근데 어떤 지역이냐면 on the coast of Bangladesh. 자, 방글라데시의 코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해안가를 말하는 거죠. 해안가에 있는 지역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area를 수식하는 on이라고 하는 전치사 덩어리가 하나가 나오고요. 요 뒤에 보면 inhabited 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나와요. 요게 지금 전부 다 area를 꾸며주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inhabit이라는 동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inhabit이라고 하는 친구는 되게 신기하게 live in이라는 친구예요. 얘가 live라는 동사와 같은 뜻인데 in이라는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nhabit은 우리가 삼형식 동사, 목적어를 바로 취하면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타이거가 inhabit the area니까 이 area 입장에서는 inhabited 당하는, 이렇게 해야겠죠. 이 친구를 만약 live in으로 바꿔준다면 lived in이라고 in까지 같이 붙여줘야 돼요. lived in by a large number of tigers. 그래서 그 a number of가 우리가 많은 이란 뜻인데 a large number니까 엄청 많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 많은 수의 호랑이에 의해서 서식되는 지역이에요. 서식당하는 지역이에요. 자, if Earth's oceans continue to rise, 만약 지구의 바다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다를 여러 개 지역으로 본 거니까 바다들이 계속 상승한다면 this area could be wiped out. 자, 이 area는 아마도 wiped out, 완전 지워질 수도 있어요. 와이프아웃이라고 하면 무엇을 싹 지워버리다, 이런 느낌이에요. 와이프아웃. 이 와이프가 우리가 와이퍼, 차에 있는 와이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원래 닦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out까지 붙여서 강조를 해서 싹 밀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그 수동태로 써서 이 지역이 싹 지워질 수도 있다. 지워짐 당할 수도 있고, 그리고 its tiger population, 여기서 it는 이제 이 지역의 이란 뜻이니까 이 지역의 호랑이 인구수가 could be reduced, 감소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by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by 다음에 이렇게 수치가 나오면 이 정도까지 이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96%까지 줄어들 수 있던데 as much as까지 붙었으니까 96%만큼이나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줄어들 수 있다고. 잘 보시면 여기는 가정법이 되게 신기하게 쓰였는데 요 if절에는 지금 현재 동사가 있고요. 여기 뒤에는 could가 나왔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현실에서도. 해수면이 이게 상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현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을 쓴 거예요. continue를. 그래서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하는 건 맞는데 그게 계속된다면,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근데 이 결과는 확실하지 않은 거야. 이건 이럴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좀 확률은 희박하지만 모르지만 그럴 법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뒤에는 가정법의 느낌을 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쓰는 가정법이라는 건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내가 이런 게 이렇다면이라고 하는 게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그냥 if를 그냥 써주는 거고, 내가 이렇다면이라고 하는 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으면 과거시를 써주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가면 if 다음에 will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분명 문법 시간에 if 다음에 will을 쓸 수 없다 그랬죠. 근데 if 다음에 will을 쓸 수 있어요. 언제 쓸 수 있냐? 의지를 강조할 땐 will을 쓸 수가 있습니다. If you will come, 이렇게 얘기하려면 너가 온다면이 아니라 네가 꼭 굳이 안 와도 되는데 꼭 와야겠다면, 이런 뜻이 돼요. 실제로 씁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법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유형화를 시켜놔서.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by conserving energy, however. 자, 이제 여태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줬으니까 자, 이제 반대로 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보존함으로써, 그러나 we can slow, 우리는 늦출 수 있어요. climate change를. 그래서 그 기후 변화를. And this will slow,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climate change를 늦추는 걸 말하고, 그것이 the rise of the oceans, 그래서 바다들의 상승을, 해수면의 상승을 둔화시킬 것입니다. 느리게 할 것입니다. So, keep switching off the lights whenever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a room. So, keep. 자,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계속 ing 하세요. 그래서 라이트들을 계속 꺼주세요. 그러고서 우리가 whenever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whenever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주어가 동사는 언제든지라는 뜻으로 쓴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whenever이라고 하는 친구를 조금 비슷하게 쓰면 every time when 이렇게 써도 돼요. Every time you are the last person to leave a room. 그러니까 당신이, 아니면 every time보다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으면 anytime 이렇게 해도 돼요. anytime. 그래서 당신이 마지막 사람일 때이면 언제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때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뒤에다 형용사를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한 방을 나가는,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우리가 저번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first person에서 우리가 이렇게 first라고 하는 친구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주면 무언가를 하는 첫 번째 대상,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first가 아니라 last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방을 나가는 마지막 사람일 때마다 꼭 계속 불을 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불 끄는 것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를 좀 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불 끄는 게 도대체 뭔가 라고 봤는데, 자, 여기 지금 also 나오면서 shopping, protect shopping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불 끄는 것 말고도 추가적인 방안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당신은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들을 when shopping, 쇼핑할 때. 분사 구문이 나왔죠? 왜냐? shop이 동사로 쓰면 쇼핑하다거든요. 네.
이게 되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쇼핑이라고 하는 동명사를 외래어로 가져서 쇼핑이라고 썼는데 이 쇼핑의 원래 동사인 샵을 우리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쇼핑하다 라고 또 해야 한다는 게 나만 좀 이상한가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쇼핑을 할 때 이고요. Many popular products, 많은 인기 있는 제품들, including chocolate, instant noodles, and soap. 자, 그래서 초콜릿이랑 즉석 라면이랑 그 다음에 soap, 그러니까 비누를 포함하여서 많은 제품들이 are made with palm oil 됩니다. 자, 주어는 products예요. 그래서 including 덩어리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고요. 여기까지. 그래서 팜오일을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럽니다. 팜오일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팜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ests where tigers live are being destroyed to build more and more palm oil plantations. 자, 숲들이 숲은 숲인데 그 숲에서 tigers가 live해요. live하는 숲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where이 들어갔죠? 자, 얘를 우리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바꾸면 forest는 in the forest라고 하니까 in which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타이거들이, 호랑이들이 사는 숲들이 are being destroyed. 자, are 다음에 ing가 나오는데 하필 being이 나왔고 그 다음 pp가 나왔네요. 자, 수동태 진행형이 나오네요. 자,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점점, 자, more and more이니까 점점 더 많은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점점 더 많은 팜오일 플랜테이션들을 짓기 위해서 파괴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테지만 대규모 농장을 보통 플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some palm oil, however, 그러나 몇몇 팜오일은 is produced, 생산됩니다. in a more sustainable way, 더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서 sustainable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이렇게 써요. 이 단어는, 이 sustainable은 수능에서도 환경 이야기 나올 때 절대 빼놓지 않고 나온 단어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products that use this environmentally friendly palm oil usually have a special mark on the label. 자, 프로덕트는 프로덕트인데 어떤 프로덕트냐? 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팜오일을 사용하는 프로덕트들은 하면서 형용사가 붙어 있고요. 동사 나와야죠. 보통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마크를 on the label, 그 이제 상품 표시 스티커 그거 있잖아요. 성분 표시 스티커에 가지고 있어요. Look for it. 그것을 찾아보세요.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너가 다음번에 쇼핑을 갈 때 이렇게 된 거죠. The next time은 애초부터 이게 부사라서,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the next time의 time이 명사잖아요. 또 그러니까 the next time이 자체가 부사인데 명사라서 여기 뒤에다가 when이라는 관계부사를 생략해가지고 이렇게 접속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네가 쇼핑을 가는 바로 그 다음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쇼핑할 때도 할 수 있고요. 자, get involved. 자, involve가 우리가 참여시키다라는 뜻이라서 get involved 하면은 참여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there are 있어요 many other things. 자, 얘가 주어입니다. 근데 어떤 things냐면 you can do,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그래서 호랑이랑 다른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You could volunteer at a non-profit organization. 자, 당신은, 여기서 could가 나온 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당신은 자원봉사 할 수도 있어요. 자, non-profit이라고 하면 이제 비영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profit이 이득이라는 뜻이니까 non-profit, 이익, 순이익이 없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에서 일할 수도 있어요. 혹은 share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눌 수 있어요.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on social networking site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동사를 두 개를 all로 이어놨고요. However small your actions may seem. 자, 이 친구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요. 자, 이 however는 우리가 그렇지만이 아니에요. 딱 봐도. 왜냐, 여기 쉼표가 없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however가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whenever랑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however는 how랑 똑같기 때문에 이 small까지가 같이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동사가 may seem이 나와 있으니까 너의 행동들이 보일지도 모른다. 작게 이렇게 된 거죠. 작게 보일지도 모른다. 근데 이걸 어떻게 썼다? 얼마나 작게 라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다 ever의 의미까지를 넣어서 얼마나 작게 보이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whenever가 아까 언제 주어가 동사 하든지, 그래서 주어가 동사 할 때면 언제나 약간 이렇게 매번이라는 느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작던 크던 상관없이 모든 경우를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작아 보이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No matter how small. 이렇게 우리가 no matter how small 이렇게 하죠. No matter how를 쓰면 얘도 이제 접속사처럼 행동을 해서 똑같이 너의 행동이 얼마나 작아 보이던 간에 얼마나 뭐뭐 하던 간에 이런 느낌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however를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랑 같이 쓰지 않고 그냥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하던 간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how의 용법이랑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ever이 가지고 있는 되게 강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강조의 느낌을 그냥 담아놓은 것 뿐이에요. 자, 부사로 썼죠.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자, 그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목적어 빼고 바로 동사 넣어주시면 돼요. Make a big difference.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 You must remember. 당신은 기억해야만 한다. 자, 뭘 기억해야만 한다? That, 다음과 같은 사실을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행성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거, 사실을. 자, if a single species disappears, 자, 단 하나의 종이 사라진다면 every other living creature, including human beings, could be affected. 자, every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other이 붙었지만 복수명사가 아니에요. 이 every가 더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creature를 단수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살아있는 생물이, 자, 여기다가 우리가 including human beings, 인간까지 포함해서 살아있는 동물이 could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이 every other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all the other living creatures 이렇게 써도 돼요. all the other living creatures 대신에 우리가 all을 쓰면 여기다가 이제 복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랑 같은 그 맥락으로 쓸 수 있는 말이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본문 6에서는 결국 우리가 단지 스위치를 끄는 것 말고, 그러니까 불을 끄는 것 말고도 우리가 타이거를 세이브하기 위해, 혹은 타이거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의 동물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소개해주면서 글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글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자면 화두를 던지죠. 그래서 우리가 불 끄는 게 불 끄는 것이 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화두, 이슈를, 그러니까 우리가 theme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꺼내냐면 여기서 요거 그래서 요때 우리가 호랑이와 인간 사이에 호랑이는 인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호랑이 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본문 2로 넘어가서 호랑이가 근데 그 호랑이가 근데가 이게 아니지 근대죠, 그죠? 근데 근데 이 호랑이가 무슨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본문 3으로 넘어가서 야, 호랑이가 멸종한다면 우리한테 무슨 나쁜 점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호랑이가 멸종했을 경우 결과를 설명을 해주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이어지냐면 이제 가정의 느낌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 본문 4에서는 반대로 호랑이를 보호했을 경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죠? 그래서 가정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본문 5에서 무슨 이야기를 미안해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그래서 불 끄는 것과 호랑이를 살리는 것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게 왜 불 끄는 것이 호랑이를 왜 살리게 되는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외에 다른 방법들, 그죠? 멸종위기에 처한 애들을 구하는 다른 방법들. 글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뜬금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일단 먼저 호랑이가 누군지 소개해 줄게. 호랑이 이런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 사실 이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 그러니까 왜 호랑이가 멸종되면 안 되는가 하면서 그때 끌어온 개념이 뭐였냐면 interconnected라는 개념이었죠. 요거 살짝 들어가고, 그래서 말이야 호랑이가 멸종하면 이렇게 돼. 근데 호랑이를 보호하면 이렇게 될걸? 그래서 우산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호랑이가 멸종을 하는 거랑 그래서 호랑이를 살려야겠다, 여기까지는 왜 여기서 끊었냐면, 여기까지는 그래서 호랑이를 살려야 한다는 당위성, 명분을 주는 건데, 우리 호랑이 왜 살려야 돼? 근데 불 끄는 게 무슨 상관이야? 니 아까 불 끄래며, 그지? 분명 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많이 했거든?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언제 하는 건데? 이제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요렇게.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되게 재밌죠. 앞에서 자기가 언급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과 설명을 마치고요. 이 3과가 제가 예전에 다른 고등학생들 강의할 때에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조금 복잡한 지문이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가정법이 많이 나오고 이 내용 자체가 되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 흐름을 알면서 문법까지 배워야 돼서, 그래서 강의 자체가 조금 오래 걸리는 지문입니다. 네, 훌륭하게 잘 따라오셨고요. 질문 있나요? 일단은 공부해보시고 질문이 생기면 저한테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